네, 6번째 강의 지오데이터 프레임 만들기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데이터 프레임으로 공간 좌표를 다루기에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예. 이 장에서는 5장에서 수집한 위경도 데이터를 좌표계라는 것에 결합해서 효과적인 지도 분석이 가능할 수 있는 지오 데이터 프레임을 만드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오 데이터 프레임을 만드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될 수 있는데요. 먼저 좌표계와 지오 데이터 포맷을 어떻게 만드는지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주소와 좌표를 결합한 다음에 실제 저희들이 사용할 수 있는 지오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좌표계라는 게 무엇일까요? 예. 좌표계란 5장에서 지오코딩으로 평면의 지도 위에 위치를 표현할 수 있는 위경도 정보를 수집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지구는 좀 불규칙한 타원체를 가진 형태라서요. 실제 좌표값을 표현하려면 투영이라는 프로젝션이라는 투영 과정을 거쳐 보정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때 보정이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코디네이트 레퍼런스 시스템이라고 하는 CRS라고 하는 좌표계입니다. 밑에 있는 5-1 그림에서 봤듯이 저희들이 지구라는 게 타원체로 되어 있는데 이 중에 특정 영역을 보기 위해서는 이걸 평면으로 펼쳐야 되거든요. 이 와중에서 왜곡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왜곡을 보정해주는 기준점이 되는 것이 바로 좌표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여기서 저희들이 좌표를 나타내는 건 경도와 위도라는 이 두 가지 정보를 이용해서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오데이터 포맷을 사용해야 됩니다. 기존의 지오데이터 포맷, 기존의 데이터 프레임으로서는 어떤 분석에 좀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2005년에 공개된 SP라는 지오데이터 지오데이터 분석 패키지죠. 이 패키지는 R에서 점, 선, 면 같은 공간 정보를 처리할 목적으로 만든 데이터 포맷입니다. 그래서 바운딩 박스, 테두리 상자나 좌표계 같은 다양한 정보도 함께 저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간 분석에 매우 유리한 새로운 길을 열어주었던 포맷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써보시고 나중에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데이터의 일부를 편집하거나 수정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SP라는 그 패키지 포맷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2016년에 SF라는 패키지가 공개되었습니다. SF는 SP가 가지고 있는 기능과 속성을 그대로 이어받지만 기존의 데이터 프레임에 공간 지오메트리라는 공간 속성을 추가함으로 인해서 마치 이 전체를 진짜 데이터 프레임처럼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져서 되게 지우기도 편리하고요, 관리하기도 편리하고 어떤 데이터를 다루기에 매우 편리한 포맷입니다. 물론 SF 패키지가 가지고 있는 한계는 기존의 SP라는 패키지에 비해서 도형이나 아니면 공간 분석에서는 조금 느릴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나온 패키지다 보니까 과거에 SP 형식으로 분석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레퍼런스는 SF가 SP에 비해서 훨씬 더 적기는 하지만 분석이나 여러가지 활용 면에서는 훨씬 더 쉽고 편리하다는 패키지입니다. 먼저 저희들이 SF 지오데이터 프레임을 만들기 위해서는 데이터를 불러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8번 라인에 setwd를 통해서 지금 폴더를 세팅을 하고요. 작업 폴더를 세팅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주소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좌표 데이터도 지금 만들었었던 것들 두 개를 불러와서 이 주소 데이터와 좌표 데이터를 결합하는 과정을 해야 됩니다. 이때 이제 주소와 좌표를 결합하기 위해서는 dplyer라는 라이브러리를 사용을 하고요. 이때 결합할 때는 레프트 조인, 즉 왼쪽 기준으로 데이터를 결합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조인에는 아시겠지만 여러가지 방법이 있지만 레프트 조인, 라이트 조인, 이너 조인들이 있지만 여기서는 레프트 조인, 즉 아파트 프라이스라는 데이터를 기준으로 주소 데이터를 전부 다
예, 합쳐서 하나로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이 와중에 합쳐지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결합되지 않는 것들이 있으면 그거는 좀 지울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NAOMIT이라는 명령어로 결칙지를 제거하게 됩니다. 자, 결칙지를 제거하면은 이제 소위 말하면 여기에서 저희들이 그 지오데이터 프레임의 그 전체 데이터 프레임에 이렇게 나와 있고, 이 지오메트리에 대한 이렇게 나와 있지 않고 x와 y 값이 아마 나와 있을 겁니다. 이 x와 y 값이 나와 있는 것을 중에서 저희는 코드 x와 코드 y라는 값을 저희들이 지오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들고요. 예. 지오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들게 되면 앞에서 보는 것처럼 이런 식의 형태의 데이터가 만들어집니다. 다만 얘는 그냥 이것만 가지고 있는 것이 이게 기준 좌표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준 좌표계를 추가하기 위해서 예, 좌표계를 정의를 하고 예, 여기에 WGS84라는 좌표계를 정의하고 이거를 예, 프로젝트 for string이라는 명령어를 통해서 apt price라는 지오데이터 프레임 안에 저희들이 입력을 하게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소위 말하면 지도 위에서 표현을 할 수 있거든요. 이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많이들 헷갈리시는데, 여기 저희들이 뭐 베셀이냐, GRS80이냐, 아니면 WGS84냐, 뭐 EPSG 몇 번이냐, 뭐 이런 것들이 나는데, 요거는 이제 각자의 그 각각의 국가 또는 각각의 지역마다 자기네들이 편리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만든 기준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셀에서 뭐 TM 서부냐, TM 중부냐, TM 동부냐,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것들이 되게 번거로워서 뭐 그 유럽 같은 데에서는 이제 EPS, 세계적으로 EPSG라는 코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베셀의 TM 서부는 5173이고 TM 동부는 5176이고 이렇게 구분을 해놓거든요. 그래서 EPSG 5176, EPSG 5173 뭐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저기에서는 여기서 보시면 아시다시피 WGS84를 썼거든요. WGS84는 예, 저희들이 구글 데이터 아니면 오픈스트리트맵 데이터를 되게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 WGS84에 관련된 그 좌표계 코드를 넣어줘서 입력을 하시면은 이제 소위 말하면 구글맵이나 오픈스트리트맵에서 바로 띄워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좌표계를 설정한 상태에서 네이버 지도나 아니면은 카카오 지도에다가 띄우시려면 좌표계가 좀 안 맞아서 조금 어긋나실 겁니다. 그때는 이제 거기에 맞는 좌표계로 다시 변경을 하시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만들어졌는데요. 이제 이렇게 만들어진 데이터는 이게 SP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SP 형식의 그 지오데이터 프레임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저희들이 쓰기에는 좀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st-sf라는 명령을 통해서 얘를 sf 형식으로 변환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바로 클릭해서 볼 수도 있고 좀 쉽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은 네, 그 안에 데이터 내용을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지오데이터 프레임은 시각화 단계에 와서 저희들이 플롯을 통해서 간단하게 그려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지도 라이브러리를 불러오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리플렛이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리플렛이라는 그 라이브러리가 있습니다. 이 라이브러리가 지도 위에 저희들이 갖고 있는 데이터를 뿌려주는데요. 이게 이제 오픈스트리트맵 데이터를 사용하거든요. 리플렛에서 addTile이라고 해서 배경화면을 어떤 걸 쓸 건지 설정해 준 다음에 addCycleMarker라는 그 명령어를 이용해서 저희들이 아파트 프라이스 데이터를 넣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이 위에다가 딱 보면 이게 뭔지 나타나기 위해서 아파트 네임이라는 컬럼 이름을 라벨 값으로 넣어줍니다. 다만 이제 그 전체 데이터를 표현하는 건 너무 많아서 저희가 한 1000개 정도만 임시로 한번 띄워보자 해서 이렇게 해놨고요. 그 다음에 addTile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쓰면 그냥 일반적인 그 지도가 나오지만 이것도 옵션을 줄 수 있습니다. third part tile이라는 걸 통해서 add provider tile에서 요걸 그대로 입력을 해주시면요. 예, 요 부분을 입력해 주시면 이렇게 흑백처럼 나오고요. 그 다음에 카토DB라고 이렇게 포스트리온이라고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회색빛으로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예, 넷지오 월드라는 것들을 S3
에디지오 월드라면 이렇게 칼라 지도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요거 바꿔서 그대로만 넣어주시면 되거든요. as provider tile이라고 해서. 그 다음에 이걸 저장을 먼저 6번째 지오데이터 프레임이라는 폴더를 만든 다음에요.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혹시 데이터를 볼 수 있으니까 write CSV라고 해서 엑셀 파일에서 열어볼 수 있게 다시 한번 또 저장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돼서 이제 6번째 저희들이 지오데이터 프레임을 만드는 건 끝났고요. 그러면 이게 이제 실제 저희들이 다른 데이터를 갖고 그 지오데이터 프레임을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단글 코드 정리하기 맨 앞에 보시면 df라는 데이터 프레임을 저희들이 만드는데요. longitude, latitude, 그 다음에 거기에서 name이라는 식으로 해서 이런 식의 파일들이 만들어질 거거든요. 이거는 그냥 단순히 좌표입니다. 여기에서 이런 좌표계도 아니죠. 그냥 일종의 좌표계이긴 한데 평면 좌표계에서 아무런 지오 레퍼런스가 없는 평면 좌표계에서 마이너스 7점 얼마, 그 다음에 뭐 플러스 127점 얼마라고 이렇게 표시할 수 있는 좌표계입니다. 이거는 그냥 지구상의 어떤 점을 추정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단순히 XY 좌표계를 나타내는 좌표계인데요. 여기에서 저희들이 coordinate라는 명령을 통해서 좌표계를 좌표계를 할당을 하고요. 그러면 이제 SF형에서 SP형으로 바뀌거든요. 그는 지오데이터 프레임에서, 데이터 프레임에서 SF형으로 바뀌거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좌표계를 정의를 합니다. 아까 전에 했듯이 CRS라는 좌표계를 WGS84로 정의를 한 다음에 다시 SF를 하면은 저희들이 이런 식의 좌표계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포인트 데이터이고 그 다음에 XY 두 개 좌표를 가지고 있고 최대값이나 최소값은 얼마이고 그 다음에 좌표계의 참조 레퍼런스는 이런 거고 거기에 대한 값들은 이런 거다라고 나타나서 나중에 저희들이 리플렛을 통해서 add 타일에서 add cycle marker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하면 이렇게 띄워두실 수 있습니다. 또 이때 나타나는 거는 여러 가지 또 방법도 있는데 add cycle marker 같은 경우에는 아이콘 마커, 그 다음에 마커 클러스터, 그 다음에 사이클 마커 이런 식으로 지금은 여기서 사이클 마커를 썼죠. 요것들은 이런 식으로 다양한 식으로 표현할 수 있고요. 정확한 부분은 요 부분은 GitHub에서 여기 리플렛 markers.html을 찾아가시면 구체적인 어떻게 다르게 적용하는 방법들도 추가적으로 살펴보실 수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